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죽기 전에 아버지인 태종의 능이 이제 흘릉이라는 것인데 그 옆에 묻히기를 원했고 무덤을 조성을 해요. 살아있을 때 이제 수릉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지금 이제 서초동의 내곡동에 있는 그 곳입니다. 아버지 태종 있는 그 서쪽릉, 구 영릉이라고 표시되는 저곳이고요. 세종은 이제 1442년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신하들에게 미리 이 좋은 곳인지 아닌지 가서 살펴오게 하죠. 그때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수양대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물론 다른 왕자들도 같이 살펴보았지만 그 태종의 능 주변을 이제 살펴보면서 가장 이제 세종의 무덤 자리로 적절한 곳을 가장 찾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수양대군이었다. 지금 이 곳에 가가지고 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땅을 보는 그런 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양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세종의 그 능지를 보고 나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 실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수릉은 이제 임금이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무덤을 얘기하는 건데 수릉의 혈자리가 곤방, 그러니까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물이 새잎처럼 갈라졌다. 아이고야. 손이 끊어지고 마다들을 아이고야. 잃는다. 마다들을 잃는다. 그러니까 세종이 전한 묘자리가 왕실을 이어나갈 장자가 죽어나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섬뜩한 그쵸? 저주 같아요. 너무 이런 무섭죠? 데는 네. 이런 말 들었으면 잘 몰라도 들으니까 섬뜩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야, 안 하실 저주 거예요? 같아요. 안 하죠. 무조건 안 하죠. 아니 민간에서도 사실 묘자리 잘못 쓰면 후손들이 잘못된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당시에는 풍수지리가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도읍 정할 때도 맞아요. 무학대사대로 다니고. 근데 야 임금이 묻힐 곳이 흉당이다. 이러면 좀 재고를 해야 되겠네요. 전하 다시 그러니까. 생각하옵소서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조선 왕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장자, 그러니까 적자이면서 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했거든요. 근데 장자가 죽어나간다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되니까 흉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신하들이 반대를 해요. 그게 조성하는 것을. 근데 세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태종의 옆에 묻히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도 효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대로 거기에 이제 모신 거죠. 아버지 소원대로 세종도 그렇고 효종도 그렇고 아니 본인이 거기 묻히고 싶다는데 그 아들도 그런다는데 솔직히 수양대군도 이 말을 들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현황이 유훈인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저는 문종이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왜냐면 자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마다들을 잃는다고 했으니 그 마다리 문종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데 그거를 아버지 뜻을 따라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풍수지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보다는 세종의 어떤 유지, 나 여기 꼭 묻히고 싶다. 이게 더 이제 우선시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적장자의 여러 가지 그 뭐 저주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예. 미리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뜩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장자가 죽는다라. 그러면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이네. 이런 입장에서 굳이 예를 들면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둘째가 죽습니다라고 만약에 직관이 얘기했으면 수양대군이 문종 찾아가서 형 이러면 안 되지라고 했을 텐데. 수양대군 둘째니까. 그러니까. 세종이 승하고 이어서 문종이 올라오잖아요. 사실 이 문종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조선 개국 이래 드디어 원-1 예, 장자가 드디어 이제 왕이 오른 정통성 있는 왕이잖아요. 최초였죠. 근데 다섯 최초잖아요. 예, 예. 근데 알다시피 즉위하자 2년 만에 39살 나이 승하잖아요. 그 진짜 저 말이 맞아 또. 2년 만에 병사.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기는 원인은 있었어요. 문종이 너무 효심이 지극하셔가지고 아버지 세종이 돌아가시니까 이 삼면상에 너무 올인을 하신 거예요. 정말 뭐 추우나 더우나 막 계속 곡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3일장에도 힘든데 삼면상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실록에도 실제 국상으로 온몸이 바싹 여이셨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돌아가셨다. 이게 실질적으로 원인은 있었는데도 후대에는 이걸 마치 저주로 푸는 거죠. 한번 이어볼까요, 계속? 그러니까 문종이 죽은 다음에 문종의 아들 단종이 12살 나이에 왕이 오르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문구, 수양대군의 말, 영화 관상에서 내가 왕이 될 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배우 맞으셔. 맞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이 왕위 천탈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또 이러면 이건 진짜 이 직관의 말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실제 이제
이 저주가 조선 왕실 내에서는 계속이 돼요. 이 조선 시대 왕이 27명 배출됐는데 사실 적장자 출신 7명 밖에 되잖아요. 그런 사례를 고려하면 사실 이때뿐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적장자의 저주는 사실은 계속이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연이어서 문종, 단종 이어지니까 이건 뭔가 정말 무덤을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